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급증하면서 특히 대중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매우 그리고 놀랍게도 견조한 흐름입니다. 그동안 강조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시각에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지금 시장은 60년 주기 기술혁명에 의한 콘트라티브 파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로는 이 흐름 혹은 이 세기를 반전시킬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는 지난번 2월 3일이었죠. 중국 증시가 9% 폭락할 때 이미 최악의 상상력이 상당 부분 반영됐고요. 이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강한 어떤 내숭을 확보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삼성전자 본격 랠리를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끝부분에 이제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절대적 동지, 핵심 4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강연의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오후 2시서부터 3시간 진행을 하고요. 청담동 리베라 호텔 15층 대강당입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고, 주 내용은 이제 주도주 변화, 그리고 주도주 논리, 그리고 유망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여하튼 간에 그 제목을 제가 이제 삼성전자 본격 랠리가 시작되었다. 자, 이후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전문가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구간은 제가 또 나름대로 자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공감한다면 함께 행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흐름이 지배하는 가운데 다소 좀 직관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어떤 그 대기 매수세, 아직 그 대기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대기 매수세가 지금 버티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떠한 그 결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 일시에 어떤 그 매수세라고 전개되면서 주가가 말 그대로 이제 급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3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의 바닥을 안다. 이것만큼 사실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지난 2월 3일 중국 증시가 이제 그 춘제 연휴 직후에 이제 그 첫 개장을 했는데 거의 뭐 9% 폭락으로 출발했어요. 거기서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가 뭐 100만 명 혹은 200만 명 이상 나올 것이다. 뭐 사망자 수가 크게 급증할 것이다. 라는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로 다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또 그 매도, 그 악재를 또 은폐물 삼아서 상당 부분 매집한 세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주가가 호재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주가는 악재로 인해서 수급 체계가 완벽하게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그널이 발생하면 이제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시그널은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 결자 해지 논리라고요. 일단 확진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런 시그널이 발생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인민은행에서 지금 이제 중국 경기가 형편이 없죠. 인민은행에서 뭐 통화 정책,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정책이 또 나오면 상당 부분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 주가는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흐름이 굉장히 좋죠.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그런 장세가 가장 아름답다고 본 거죠. 조셉 그랜빌 얘기죠. 월 오브 워리, 걱정이 벽을 타고 오른 구간이 가장 아름답다. 그것도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핵심 4종목인데요. 삼성전자와 밀접한 종목에서 일단은 제가 솔브레인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은 제외하고요. 삼성 SDI를 지금 저희가 삼성 SDI를 지금 한 3일 전에 단기 매도 시각을 얘기했는데 다시 그 재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설사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반대로 주가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따라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은 일단 제외하고 솔브레인은 이미 많이 올랐죠. 솔브레인 제외하고 삼성 SDI 역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투톱 체제로 장세를 리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팔아서는 안 되죠. 제가 또 오늘 회원들께 죄송한 송구한 말씀을 또 문자로 전달했고요. 자, 삼성 SDI, SFA 반도체,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4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시장 일국면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조셉 그랜빌.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에도 노벨상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그 조셉 그랜빌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조셉 그랜빌을 이제 기술적 분석의 뭐 아버지격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시세를 꿰뚫는 그런 어떤 그 핵심 노하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대로 초기 강세 시장이 호재에 의해서 전개된다고 보세요. 그런 시세는 이제 뻗어나갈 수 없죠. 호재가 지배하면서 강세 일국면이 전개된다면 사고 싶은 사람이 다 사버리죠. 그러면 그 위에서 사주는 또 다른 세계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재 속에서 오르는 시세가 굉장히 좋죠. 그 악재로 인해서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뻗어날 수 있다고 그런 거죠. 자,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은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니까 2000년도에 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1991년도에 읽었는데 한글로 번역본이 없었어요. 그때 원서로 읽었습니다. 영어로 읽었는데 제가 또 영어 실력이 좀 약합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책이 두꺼워요. 한 600페이지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 읽을 필요 없고 핵심 논리만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OBB 이론의 창시자인데 OBB 이론은 제가 사실 저도 이제 보조 지표라는 것들을 잘 안 보는데 OBB 지표는 저는 굉장히 많이 신봉을 합니다. 상승일 거래량 마이너스 하락일 거래량이 누계치의 합이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상승한 날 거래가 많이 될 때는 OBV는 강력하게 이제 상승 신호를 나타내고 있죠. 반대 개념이 이제 VR이라고 보시면 되고, OBB는 이제 바닥을 잘 맞추고, VR은 상투를 잘 맞춥니다. 자, 중국 지금 이제 지도입니다. 중국 대륙인데요. 보면은 이제 후베이성이 중국 대륙의 센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또 후베이 지역에 기업들이, 뭐 다국적 기업 포함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동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랬으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수는 또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내성을 확보했고요. 상당 부분의 어떤 최악의 상승률마저도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쫄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후에 또 자료를 보시게 되면 또 우리가 정확히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제 후베이성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배가 증가했대요. 요게 지금 화살표 표시된 지역이죠. 전반적으로 증가율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급증했고요. 사망자 수도 이제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노란 선으로 이제 약간 완만한 상승 제가 화살표를 표현해 놨는데요. 제 바람이죠. 일단은 피크 이후에는 사실 좀 둔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도 뭐 독감을 여러 차례 알아봤는데, 독감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요. 가장 아플 때가 있어요. 가장 아픈 거를 통과해야지만 납니다. 그 아픈 거에 이어지면 사실 사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을 너무 많이 써서 목이 확 잠겼습니다. 우리가 차 좀 마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수는 이제 2.6배가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이 결정적인 어떤 모멘텀이라 사실 어제거든요. 어제 제 유튜브 방송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좀 직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우리가 방송 제목은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전개가 된다고 보고 일단은 2월 달에 시작을 한 거예요. 2월 달 월봉 보시면 2월 달 시작했고 2월과 3월과 4월까지 최소한 4월까지는 주가가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 자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 전에 먼저 이제 D램보다는 이제 낸드 플래시가 급격하게 이제 상승 반전됐어요. 3.03달러에서 3.37달러니까 뭐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D램이라든가 이제 낸드 플래시가 급등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1월 한 20일 이후부터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러면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다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말 그대로 사태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 현물 우리가 사실 인터넷상에서도 반도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현물이든 혹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이든 그게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든 지금 바닥을 오랜 동안에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랠리가 전개되는 초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나온 거죠. 대기 매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게 매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전의 시그널,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죠. 확진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혹은, 일단 인민은행에서,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통화 정책, 금리를 인하 정도로 하겠죠.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대기했던 매수가 일시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주가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3월에 사스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때는 경기 하락 국면이었어요. 한 1년 이상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데 하락세가 거의 끝날 지점에서 사스 사태가 터졌어요. 이게
사스가 터지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니죠. 그 사스로 인해서 마지막 남아있던 잔여 대기 매도세가 완벽하게 이탈이 되면서 주가가 그 하락은 상승 파동 에너지인데 하락의 끝이 점에서 악재가 나오니까 그 어설픈 세력들이 다 팔아버린 거죠. 이미 그 1년 동안에 매도하는 가운데 매도의 극점, 즉 세일링 클라이막스를 통과하면서 주가가 대체적으로 이제 500포인트에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급증합니다. 크게. 이게 여러분들 그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세 원리, 시세 메커니즘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2007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주가가 뭐 굉장히 급락을 했죠. 그런데 2009년 3월이죠. B 구간이죠. 2009년 3월에 신종 플루로 전 세계 18,500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죠. 뭐 연예인분, 뭐 자제분도 그랬던 거고 좀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공교롭게도 신종 플루 사건이 터지면서 주가가 또 급등해 버렸어요. 1000포인트 아래서부터 또 다이렉트로 2000포인트까지 급등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메르스 사태죠. 메르스 사태는 2012년 4월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2015년 5월에 첫 감염자가 있었고 사망자가 이제 38명이 나왔답니다. 메르스 사태는 뭐 굉장했었죠.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혼조국면, 경기도 마찬가지로 혼조국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럼 지금 세 가지 A와 B와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뭡니까? A 구간과 B 구간은 경기가 바닥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기 국면이죠. 강세 1국면 직전이죠. 거기서는 악재가 터지면 이게 보약이 되는 거죠. 시장의 어떤 그 수급 체계를 굉장히 강화시키면서 악재의 크기만큼 주가가 올라갑니다.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나 봐야 되겠죠. 물론 그거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지금 2020년,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2019년 12월서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역시, 주가가 한 1년 반 정도, 이때 하락한 요인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무역 전쟁으로 해서, 특히 이제 우리는 중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 증시하고 이제 그 흐름을 이제 같이 하죠.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죠. 세모 삼각형 표시가 뭐냐면, 2019년 8월 6일입니다. 정확히. 이때 이제 그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세 일국면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는 지금 A 구간이라든가 이제 B 구간과 굉장히 일치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되죠. 자,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6년 2월서부터 이제 한 대략적으로 한 1,130% 40% 정도 주가가 급등했어요. 이때 이제 올라간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2017년 영업이익이 54조 4천억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제 130, 140%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2016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받은 게 2개월간 2개월 조정 이후에 3개월 랠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또 조정을 받는데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3개월간 2월 포함해서 2월, 3월, 4월간 랠리가 굉장히 강력한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A 구간에서는 이제 그 신고가 돌파 2개월 조정 받았는데 B 구간에서는 코로나 사태라는 악재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매도세가 뭐 저는 소멸되고 전멸됐다고 상당히 전멸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개인 투자가들도 있고 뭐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어설프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이번 코로나 악재를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매도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요. 그 강한 사람들은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상당히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그 삼성전자, 시대적 주도주 삼성전자의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겁니다.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락이라는 악재의 세기가 워낙 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기만큼 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상승 충격 3파동이죠. 상승 충격 3파동은 상승 충격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1파동의 고점을 반드시 넘어간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상황이 아니라 10년 전도 그렇고 20년 전도 똑같습니다. 이 시세의 메커니즘은 다 같다고 보는 거죠. 그 니체 철학에 보면 영원 회귀라는 얘기가 있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다 또 동일해요. 꽃이 피면 지고 지면 또 피고 그런데 소멸이 되지만 새로운 것들이 또 주도주만 다른 거고 메커니즘 자체는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전자와 가장 밀접하고 가장 핵심 그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는 사실 그 수요일이죠.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열이면은 분명을 해요. 그런데 뭐 기분 같아서 제가 또 100만 원 제시를 했고, 그건 또 회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점 대비 한 10% 이상 빠지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요. 대체적인 이제 대부분의 회원들은 적당히 다 이제 그냥 그 웃어 넘기는데 굉장히 좀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그래서 고점에서 한번 수요일 날 한번 플러스해서 팔고 30%만 팔고 밑에서 얼마 30만 원대 초반에서 사자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잠이 안 올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고민한 끝에 다시 오늘 삼성 SDI를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가지면 회원분들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유튜브 방송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죠. 구독자분들이라든가 오늘 이제 처음 구독하신 분들은 그런 정서를 좀 헤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여하튼간에 삼성 SDI는 삼성전자와 투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50개 종목을 잘 보세요. 과연 역사적 고점 돌파한 게 뭐가 있나? 삼성전자, 삼성 SDI가 있죠.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NC소프트를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또 역사적 고점 돌파 직전에 있는 종목이 카카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스 이런 게 되겠죠. 어제 제가 이제 니프티 50라는 얘기 했어요. 명품 50개 종목만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명품 50개 종목만 장세를 지배했고 나머지 종목은 다 수혜를 면치 못했다. 그런데 지금 장세는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대 자금력과 그 다음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그런 기업으로 지금 자금이 몰려가는 거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 3등도 사실 3등, 4등은 나중에 이제 4차 산업혁명 흐름이 절정에 다다르면 그런 3등, 4등 업체들은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등주를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되고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거에 굉장히 커다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AD 테크놀로지, P보다 진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SF 반도체라든가 뭐 솔빈이라든가 혹은 뭐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했죠. P로 이제 얽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그 사실 돈이 P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AD 테크놀로지는 15년 동안 이제 그 관계사였던 핵심 관계사였던 TSMC와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손을 잡았죠. 삼성전자가 단지 그 지분은 없다 하더라도 일단 P보다 진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 부분에 그 상상력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제 계약 내용은 알 수가 없죠. 그런 보고서도 없고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15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러면 뭐 뭔가 있겠죠. 많은 상상력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SF 반도체는 얘는 참 재밌어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못 오를 때 오르고 오를 때는 또 못 올라요. 예, 제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올해 제가 이거는 삼성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월 초인가요? 9월 말인가서부터 3,000원대에서부터 사실 저희 회사 주력주이면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물론 제가 이제 틀린 종목도 많이 있어요. 시인합니다. 자꾸 귀가 간지러워지네요. 자, 여하튼간에 이제 SF 반도체를 당시에 우리가 처음 추천할 3,000원대 처음 추천할 때 제가 삼성전자 천병이라고 했어요. 얘는 삼성전자하고 P로도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장 밀접한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 역사 고점 돌파하는 핵심 동력은 뭐라고 했죠? 바로 비메모리의 성장성이라고 얘기했죠. 자, SF 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이미 그 관성이 이제 개입되기 시작했고 이제 가수요는 아직 개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네페스는 이제 드디어 저희도 사실 네페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2월 말에서 3월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추천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월봉이나 일봉 좀 길게 보시면 사실 5G하고 거의 같은 흐름이에요. 근데 네페스가 못 올랐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작년 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 1월서부터 9월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간 거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조정을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신용 물량이 많았어요. 한 8.8%대 후반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한 7.5%대까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거는 제목을 제가 네페스는 사실 그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이라든가 범핑 쪽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용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구렁이 정도, 이무기 정도에 불과한데 만약에 요번에 그 증설을 많이 했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갔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투자가 원활하게 잘 이어진다면 결국은
진짜 그 세계적인 어떤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1위서부터 이제 30인데, 니프티 50, 그 명품 50개 종목이 아니라, 명품 15, 15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SDI가 시장을 지배하면요, 지수는 크게 오르나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설픈 개별주, 잡주, 잔수, 묘수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